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비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오필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는 특수교육학 개론으로 여러가지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2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함을 먼저 사전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콘텐츠 내용을 보면은 장애와 발달장애, 특수교육의 개념, 특수교육의 현황, 특수교육의 이론적 모델, 장애아동 교육관과 법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장애에 대한 개념인데요. 한자로 표기를 해보면은 가로막을 장, 또 가로막을 애에서 장인데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글을 가로막아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한 글자이며, 애라고 하는 것은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장애란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 면의 결함이 생겨서 이론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를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손상, 임페어먼트, 능력장애, 디서빌리티, 사회적 분리, 핸디캡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나 심리적, 언어, 청각적, 시각적, 근육 운동적, 미관 손상, 일반화된 감각과 기타 손상을 이 손상이라 하고, 이 능력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적 측면, 또 의사소통, 개인적인 보행 능력, 신체 경향, 민첩성, 상황적, 특정 기술 측면에서 능력장애를 판별하고요. 또 사회적 분리 측면 보면은 지향적인 측면, 신체적 독립, 그다음에 이동성, 직업, 사회적인 상호작용, 경제적인 자기충족, 기타 측면에서 핸디캡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의 개념입니다. 교육학적인 관점에 보면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이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아주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다만 의학적인 관점에 보면은 국제 질병 분류 ICD-10은 발달장애를 크게 정신지체, 심리적 발달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로 장애를 분류하고 심리적인 발달장애 항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미국 발달장애법에 의하면은 첫째, 정신적 혹은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의 결합에 기인하고 두 번째는 22세 이전에 발생되하며 세 번째, 무기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또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생활 영역이 있는데요. 자기보호,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학습, 이동 능력, 자기 지향, 독립적인 생활 능력, 경제적 충족, 이런 주요한 생활활동 영역의 세 가지 이상에서 실적인 기능적인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생 동안 계획되고 조정된 특별하고 간학문적이고 포괄적인 치료와 처치, 다른 서비스의 결합과 계열이 요구됩니다. 네, 다음으로 장애와 개인 차이에 살펴보면 사람은 각기 개인 차이를 지니고 있고 그 차이가 평균으로부터 부쩍 방향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능력 수행이나 적응 또는 상황 대처가 어려운 경우를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이는 개인 내 차와 개인 간 차로 구분되며 이는 학습 지도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는 장애를 같으면서 다른 또는 다르면서 같은 것으로 규정하며 존엄성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그 개념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조에서는 특수교육법의 목적을 다음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18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들이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하는데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특수교육의 성격 및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수학교 또는 이제 특수학급 교육은 대상 학생을 위한 일반 교육의 보편성을 근간으로 실천되는 교육이고, 두 번째,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교육은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서 실천되는 교육이며, 셋째,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실적 운영 체계를 통해서 개별성과 공통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15조에 따라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11개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장애 11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것은 단지 장애아동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역사와 과제는 개화기 이전과 근대적 의미, 또한 해방 이후 국가 공교육 법률적 제정과 정비 과정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표로 이제 살펴본다면 한국의 특수교육 역사를 우리 교재 그림 1-에 나온 것처럼 19세기 말에는 선교사들의 도래와 함께 이런 이제 특수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주로 이제 농교육과 맹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26년의 일제시대에는 이제 민간인들이 설립한 기숙제 특수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박두성 선생이 에, 이 세종대 그 훈민정음을 점자 중심으로 훈맹정음으로 창안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막대한 그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고요. 1945년도 해방을 맞아서 1946년에 최초의 사립맹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1970년에는 일반 초등학교 내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고 비로소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그런 시기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는 분리 특수학급이 생겼고요. 전일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는 이제 특별 지도실 형태 도입기가 있었고요. 시간제 중심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애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마련되고 2011년도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와 과제를 보면 한국 특수교육 과제입니다. 특수교육 전반의 과제로서 2007년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통해서 2017년 현재 특수교육의 이념적 성취가 질적인 사회통합으로 가는 작은 시작인 초석의 결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점입니다. 두 번째, 조기 특수교육 측면입니다. 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통해서 유치원 의무교육과 조기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특히 만 2세 영아라 할지라도 의사진단서로서 또래 유아와 비교해 볼 때 장애 위험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중재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환교육 측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를 졸업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통합교육의 질적인 향상 측면입니다. 통합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유, 초, 중 등의 연계된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주기별 전환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재 보는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자의 그 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장애 영역별 및 연도별 배치 현황인데요. 최고로 많은 것이 이제 53.7%, 지적 장애 12.5%, 지체 장애 12.5%, 자폐성 장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 과정 및 기간별 배치 현황입니다. 이것도 그림 1-3을 참고해 바랍니다. 2010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이며 일반 학급과 합산하면 75%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특수교육의 이론적 모델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접근 모델이 있는데요. 행동주의 모델, 발달 모델, 인지 모델, 인본주의 모델, 의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등이 있습니다. 예, 또한 특수교육 과정의 접근 유형을 보면은 발달 중심 교육과정과 생활기능 중심 교육과정, 전통적인 교육과정, 보편적 설계를 통한 교육과정 등으로 접근해 볼 수. 다음으로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법제 측면입니다. 장애아동 교육권은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 아동과 함께 동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의 보장은 관련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률 보장 측면에 보면은 이제 교재 32면인데요. 특수교육의 목적, 특수교육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방법, 특수교육 실장소, 대상자 선정 및 배치 방법, 규정 위반 시 제재, 보호자 참여, 배치 등에 관한 재심 청구, 통합교육,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치료교육 등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의 적용 사례인데요. 지적장애 1급인 초등학교 2학년 민준이는 자기 학년의 학습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데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특수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 특수교육법 제17조 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1항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어도 부모 아동이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집에서 가까운 일반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은 점차적으로 특수학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이동수당이나 학교 편의시설, 특수학급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는 수혜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권 판결 사례인데요. 최근까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이제 편의시설을 들어서 학습권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이제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경남대학교 최진기 씨 사례인데요. 그래서 편의시설이 이제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이 학교 측에 위자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승소를 하고 또 일부는 이제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이제 학습권이라고 하는 이 양대 구도로서 학교에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한 자 입장에서는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승소한 이런 판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